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 올라가는 길에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유튜브 켰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들어줬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일단 또 무슨 소리를 하나, 또 무슨 안 들어줘요. 표정도 일단 안 좋고. 그래서 근데 꼭 필요한 얘기들이라서 이렇게 유튜브로 찍게 됐고, 아마도 유튜브로 이런 걸 많이 듣지 않을까 이미. 그쵸? 저보다 훨씬 말씀들 잘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인생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유튜브들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순위 이제 얼마 안 남은 100일이 끊긴 이 시점에 많이들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방향을 좀 잡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늦지 않았다입니다. 일단 제 캐릭터 아실 거잖아요. 저 엄청 팩력 빼고 항상 팩트로 두들겨 패는 거 잘하고 진짜 엄청 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진짜 못한다고 뭐라고 겁나 뭐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이건 정확하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10년 20년 전에도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어떤 시대 정신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고, 요즘 친구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 공부량, 이게 많이 달라요. 느낌 자체가. 물론 최상위권은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최상위권은 결국에는 자기 한계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한계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상위권의 한계는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최상위권에서 인간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부모님 세대는 장승수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장승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수를 해서 서울대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대 수석을 했다 그럼 무조건 뉴스 나오고 자서전 같이 어떤 합격 수기집 이런 게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서울대 수석이 누군가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서울에서 찾아갔더니 포크레인을 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공사장에서.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뭔 느낌일까? 이게 예를 들면 요즘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힙합, 오케이. 자, 갑자기 음원 막 울킬했어. 내가 막 BTS인데 알고 보니까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치고 있는 거야. 거의 그 수준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그런 시대 정신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시대 정신이에요.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 기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오히라 미스요 이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책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거였는데, 뭐였냐면 그분은 어릴 때 되게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방황을 하다가 야쿠자의 부인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공부를 해서 결국 사법시험 합격을 했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10대들의 롤모델이자 영웅이자 워너비였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치열함을 넘어서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윗대가 이제 이지영쌤 이런 분들인데 독함을 넘어서요 그냥 처절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수준까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죽겠다는 느낌 들 때까지 공부했던 세대가 저희 세대죠. 근데 요즘 시대 정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산업 구조나 시대 변화 속도가 너무 차이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가요, 특히 책에 있는 공부가, 책에 있는 지식이 굉장히 죽은 지식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올드 패션드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책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시험 잘 치는 능력이 이 시대에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꾸지도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장승수 씨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 하시고 있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하기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가셔도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서울대 가실 거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군대까지 갔다 가지고 서울대를 입학을 했지만, 저는 서울대 입학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이야 제가 국어 강사로서 가장 메이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대랑 스펙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돈은요 이미 24살 때 어마어마하게 벌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물품을 우리나라에 거의 독점까지는 아니고 과점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업적인 기질이 발현이 됐던 거고, 그때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다면, 아니 많은 것도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계셨다 하더라도 저는 그쪽 방향으로 살림 방향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안 자체가 어떤 사업가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업가적인 그런 마인드나 마인드셋이나 살림 방향을 아는 분들이 안 계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그 시절에 카페24 매출 기준으로 노래 아래 6천억인가 7천억에 팔린 스타일란다라는 그 쇼핑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카페24 매출이 전 비슷했어요. 그때 카페24의 쇼핑몰들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템플릿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스타일란다 정도면 탑급의 매출을 올렸겠죠. 그 시절부터도. 근데 그런 탑급의 매출하고 저 역시도 비슷한 매출을 올렸었던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키웠으면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고, 금전적으로나 수익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실패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이 벌죠.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이 벌겠지만,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뭐 10배 가까이 벌겠지. 10배 이상, 뭐 20배, 30배도 벌 수도 있겠지만, 차원이 다른 어떤 수익적인 것을 이미 20대 중반에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갑자기 여러분 수능배기를 얘기하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세대는 시대 정신이 많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옛날 세대들이 했던 공부처럼 막 그 자기의 인생을 갈아놓고 진짜 막 삶까지 갈아놓는 그런 차원의 공부까지 굳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학문적 업적을 이룬다든지 뭐 그 자기 진로가 명확하게, 그럼 당연히 자기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1등급이 아니라 상위 1%? 상위 4%가 아니라 상위 1%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이 시대 정신을 읽고 자기 자신을 읽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시대 정신의 변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갔어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습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내신 중심의 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내신 물이 빠지고 수능 스타일의 사고를 가져가고 수능에 적응을 하는 그 시기가 1학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는 사실은 기말고사 끝난 7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된 거고, 이미 몇 주 지났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게 결정적인 평가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기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레이스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이에요. 왜냐면 내신하고 수능은 결이 많이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잘 몰라요. 이제 저는 솔직히 수학, 영어 관심도 없고. 그런데 수학, 영어도 이 수능형으로 가기 위해서 내신에 물을 빼야 되는데 그게 꽤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물을 뺀다기보다는 사고가 되게 유연하게 시프트가 돼야 되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3들도 3월, 4월 내신, 뭐
5월 6월 내신하면서 감을 확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는 시점, 극적으로 뭔가 이 사고의 차원이 바뀌면서 점수가 확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7월 8월 이 시기의 어떤 공부들이거든요. 벌써 7월 15일 광복절 다 와가고 이미 입추가 지났고 슬슬 가을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날씨는 더 뒤지겠지만 중온난화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시작이야. 왜냐면 벌써 이제 체력적으로 털리기 시작을 하는 재수생들 막 지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고3들도 지쳤어. 뭐 한 것도 없는데 지쳤어. 이해는 해요. 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시대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러분이 수시에다가 투자를 한 만큼 정시의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수가 필수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점, 그 시간이 아까운 거기 때문에 컨설팅 30만 원짜리 딱 꽂아가지고 빨리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정하세요. 그래서 공부 비중을 정하시고 방향성을 정하세요. 과목별로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일부 과목에서 두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뭐 2등급 맞춰야 되니까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시까지 염두를 열어놔야 되는 건지, 그런 기타 등등의 가능성을 빨리 컨설팅 같은 걸 받아서 제안을 하시고, 그걸 혼자 찾아볼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간 낭비입니다. 돈을 쓰세요. 돈으로 시간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돈으로 시간을 사시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그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활용하는 시점이에요. 이미 수시는 끝나가잖아요. 이제 쓸 건 여러분 자소서밖에 없고 여러분 등급에 맞는 학교를 찾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컨설팅 해결을 해줄 거라니까. 자소서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1시간씩 끊어가지고 하루에 많아야 3시간 정도, 일주일에 많아야 6시간 정도 지금부터 바짝바짝 써놓으시고 9편 끝나자마자 바로 수시 원서 줘서 땡 끝. 나머지는 다 수능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레이스의 시작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이 시점, 그리고 9월. 그래서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맞아, 늦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역시도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과목을 어디까지 해볼 것인지, 뭐 전 과목을 다 1등급 맞아야 돼. 그럼 목표도 빨리 정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른 과목 경우에서 일단 제쳐두고, 국어에서는 뭐냐? 여러분이 국어에 하루 1시간 투자할 수 있냐, 2시간 투자할 수 있냐, 3시간 투자할 수 있냐, 4시간 투자할 수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물론 4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1등급 확률이 확 올라가고 1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1등급 확률이 확 내려가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확률 높은 방법을 제가 기존 학생들 가르쳤던 통계를 바탕으로 방향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빨간 책 아시죠? 기존 커리큘럼 복습이 확실하게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수업은 매주 듣고 계시겠지만 그게 한눈에 텍스트 형태로 눈에 들어오는 형태로 종이 위에 쓰여진 정보들을 눈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건 원론서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책 복습과 원론서 정독이 최소한, 특히 원론서 정독은 최소한 이 시기에 2-3번 이상 끝났어야 되고, 수능날까지 5회에서 10회 이상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늦은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똑바로 커리큘럼과 방향성 잡아라. 하나씩 해나가라. 국어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빨간 책 복습하시고 원론서 복습을 해라.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끝나야 돼요. 이유는 실전 연습 시간 없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 저희 학생들 실전 연습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전 연습은 9평 같은 시험 전에는 가급적 매주가 좋고요. 9평이 끝난 뒤에는 9평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적용해보는 시점, 매주도 좋고 격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4주 남겨놓고는 무조건 매주 들어가야 돼요. 사실 실전이 왜 중요한 거냐, 우린 결국에는 실전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쏟아내는 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8월 이후부터는 거의 매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전 자체에서 어떤 좀 두려움을 느끼거나 실전 자체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12년의 시간이 결국 수능은 하루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하루를 위해서, 그 하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맞고 틀리고 모의사 쳤는데 씨발 한 60점 쳐 나온 거야. 나 1등급 맞아야 되는데 6점 맞아서 2감 점수 넣으니까 4등급 나온다니까. 그런 거 전부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지금 틀리세요 여러분. 지금 틀리셔가지고 지금 고치세요. 그래야 수능날 안 틀려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 점수가 수능 점수 같고 나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 모의고사 또는 틀린 문제 분석 이거예요. 틀리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틀렸기 때문에 수능은 안 틀릴 수 있구나.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공부하시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충분히 남았다. 지금 시작이다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 5등급 쳐맞다가 서울대 갈래요? 이건 안 된다고. 양심이 있어야지. 야, 서울대 가는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10시간 하루 12시간 16시간 해가지고 간 거야. 자, 그 정도 꿈을 이루고 싶다. 오케이, 재수삼수 하셔야 돼요. 아니, 노력 없는 대가가 어딨어. 그런 양아치 뭐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런 인생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 있다고 하는 그걸 믿는 순간 씨발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거는 들으시라고. 욕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노력 없이 얻는 대가 그딴 거 없다니까. 기망이야. 사기예요. 절대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시겠습니까? 노력하세요. 노력. 여러분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원한다면. 뭐 그렇다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뭐 6년 공부해서 갔으니까 씨발 칠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있다고요. 방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15세 이후에는 두뇌나 신체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금방금방 따라 붙어요. 재수삼수 잘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원하든지 여러분의 가능성이 극대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의대가 됐든 서울대가 됐든요, 여러분이 최대 공부를 고3 때까지 아예 노베이스 안 했어. 그래도 3, 4년 정도 더 하시면은 방향성은 나와요. 3, 4년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알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수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래 끝내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다.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예요. 여러분 주변 다 똑같다. 두 번째, 수능날 100%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영우 같은 천재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가 끝날 것이라는 착각. 최상위권 아니요. 전국 1등도 수능날 100%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한정된 이 짧은 시간에 노력이란 효율을 더해서 커리큘럼과 방향성이라는 방향을 잘 잡아라. 힘이라는 게 결국 벡터잖아요.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 벡터예요. 여러분 플러스 값이 있고 음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커리큘럼과 방법론을 정확히 잡으시고, 네 번째, 국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빨간책 복습, 원론서 복습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본 수업 3시간, 클리닉 3시간, 주 6시간 쓰잖아요. 그냥 수업 듣고 클리닉 듣고 끝이에요. 2시간씩 쓸 수 있다. 이 친구들은 원론서 복습 추가해주세요. 3시간씩 쓸 수 있다. 원론서 복습 끝났으면 EBS 적용까지 해주시고요. 실전 연습 매주 해주실 수 있어요. 4시간 이상 할 수 있다. 회독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공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 희망 드리려고 한 얘기라 객관적인 얘기고요. 최근 3년의 통계 데이터예요. 6평, 4등급, 3등급, 5등급 친구들이 9평 드라마틱하게 점수 1, 2등급으로 바뀌면서 수능날 1등급 고정으로 꽂는 친구들 수두룩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구에서 진행했던 한반, 이반 전체 9평 1등급 다 찍었어요. 6평에 3, 4,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폭 줄여드릴 거고 수능날 1등급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얘기는 너무 폭넓고요. 여기서도 얘기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9평 남은 시점, 9평 얼마 안 남은 시점, 그리고 수능 대비 끊긴 이 시점, 우리 수강생들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영상 보시고 제 수강생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학생들은 댓글로 질문들 주시면 제가 역시 Q&A 세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수 있는데 뭐 운전 중이기도 하고 요즘 좀 제 와꾸가 살벌합니다. 아주 살벌해서 제가 오고 보기가 불편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배려, 여러분의 시각 보호를 위해서
풍경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들어주시는 감사했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